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이락 저녁 뉴스입니다. 대낮, 은행 강도 활극, 치앙마이 택시 타고 유유히 도주. 국내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오 무렵 치앙마이에서 대담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짜른무엉 지역의 한 은행에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CCTV에 포착된 화면을 보면 후드티를 입고 털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은행 안으로 들어옵니다. 초록색 새 줄무늬가 있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약 1피트 길이의 칼로 직원을 위협해 갈색 봉투에 담긴 현금 42,000바트를 빼앗았습니다. 범행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도는 은행을 나와 길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간 뒤 치앙마이의 상징인 빨간색 사륜 택시 로땡을 잡아타고 상캄팽 옛 도로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는 모습까지 목격자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제오지방경찰청 부청장은 은행 직원 진술과 CCTV 영상, 그리고 과학수사팀이 수집한 지문 등 증거를 토대로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범인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죽음의 내리막길, 또 참사, 뿌라찜부리 버스 추락, 7명 사망 53명 부상.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뿌라찜부리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뿌라찜부리 나디 지역 304번 국도 하행선 카오산짜오 포푸톤 고개 아래 내리막길에서 일어났습니다. 라용에서 농카이로 향하던 시외버스가 통제력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마주오던 트레일러 트럭 2대와 연쇄 추돌하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버스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고 승객들은 창문을 깨고 필사적으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보조 그리고 2층 승객 등 총 7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남성 3명, 여성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53명의 승객이 부상을 입어 나디 병원과 카빈부리 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생존 승객 사로차 씨는 사고 직전 버스에서 타는 냄새가 났고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며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다고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버스는 결국 충돌 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시속 80에게 100km로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붕괴 후 폭풍, 차이나 레일웨이, 태국인 명의신탁 주주 3명, DSI 자진 출석. 감사원 신축,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된 수사 속보입니다. 시공사인 차이나 레일웨이의 태국인 주주 3명이 오늘 특별수사국 DSI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마나스리아난 씨, 뿌라쭈압 시리케 씨, 소폰 미차이 씨 등 3명은 외국인 사업법상 명의신탁 혐의로 형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DSI는 이들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 능력이나 건설 관련 전문 지식 없이 이름만 빌려준 노미니 명의신탁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나 씨는 다른 10개 법인에도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출석한 3명의 변호인은 DSI 조사관에게 해명 자료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보석금 준비 여부나 구체적인 반박 증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는 이 회사의 중국 국적 이사인 주안린장 씨가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어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주안린장 씨는 초기 신문에서 중국 국영기업 차원에서 붕괴 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약 1억 2천만 바트의 예산을 승인했으며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설전, 경찰 수사로 번지나? 깐전팔랑 vs 스프 사이마이 격돌. 사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BMW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 할아버지, 할머니를 돕고 나선 사회운동가 간 전팔랑 씨와 스프 사이마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하는 퐁씨 사이에 온라인 설전이 점입가경입니다. 오늘 간 전팔랑 씨는 사이버 경찰을 직접 찾아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퐁씨 측이 사용하는 888피트과 같은 숫자나 특정 문구가 불법 도박 웹사이트와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비방 댓글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간 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도박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제시하라며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진심으로 나선 것이며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끄라비 밤거리 총성, 엄마 품에 안긴 한 살배기, 날벼락 같은 총상. 끄라비에서 안타까운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쏜 총에 엄마와 한 살배기 아기가 다쳤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끄라비 외곽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17세 여성 수문타 씨는 1살 10개월 된 아들을 안고 집 앞에 있었습니다. 당시 집 뒤에서는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 2대에 나눠 탄 청소년들이 나타나 총을 한 발 발사했고 이 총알이 수문타 씨와 아들에게 맞았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상자의 오빠는 범인들이 바비큐 파티에 함께 있던 다른 친구를 노렸으나 총알이 빗나가 여동생과 조카에게 맞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는 범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갈 때 이상한 낌새를 느껴 친구들과 여동생에게 먼저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혼다 CPX 오토바이와 용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부상자 그룹 중 한 명과 갈등 관계에 있던 지역 청소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재 이들을 추적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할 방침입니다. 그냥 쳐다봤을 뿐인데 식당 앞 비극 17세의 소녀 총격 사망. 정말 황당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빠툼타니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17세 여학생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20일 새벽 빠툼타니 람루카 군청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7세 와니사 양, 일명 땡모 양은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뒤따라오던 괴한이 쏜 총에 이마 정중앙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시민의 도움으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땡모 양의 남자친구 16세 빠이 씨는 사건 직전 친구들과 함께 돼지고기 무한리필 식당에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도중 여자친구가 옆 테이블 청소년들이 자신을 험악하게 째려본다고 말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서둘러 식당을 나왔다고 합니다. 팀을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어깨까지 오는 긴 머리에 양쪽 다리에 문신을 한 20세 가량의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와 총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빠이 씨는 가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식당에서 어떤 시비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땡 모양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단지 눈을 마주쳤다고 사람을 쏴 죽이는 게 말이 되느냐 며 범인이 하루빨리 자수하여 치값을 치르길 바란다 고 호소했습니다. 푸콧 경찰서는 현재 용의자 그룹을 특정했으며 조만간 검거하여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 기다리다 순풍 두유 가게 앞 감동의 길거리 출산. 이번에는 놀랍고도 가슴 뭉클한 소식입니다. 병원에 가려던 임신부가 길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시민들의 침착한 도움으로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방콕의 유명 두유 가게 타오추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진통을 느낀 임신부가 병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도착하기도 전에 양수가 터지면서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그 순간 두유 가게 직원들이 나섰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산모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직원은 아기를 받아 안고 다른 직원은 산모를 부축했으며 또 다른 직원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순식간에 아기가 태어났고 직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능숙하게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탯줄을 자르고 산모와 아기를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산모와 건강한 여자 아기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입니다. 가게 주인은 직원들의 침착하고 용감한 대처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발휘된 시민 정신이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질투가 부른 참극, 임신한 아내, 남편 내연녀 폭행치사 혐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임신 8개월의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어제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방콕의 한 리조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임신 8개월인 아내 나 씨는 LGBTQ 친구와 함께 남편 싸이 씨가 묵고 있던 리조트 방에 들이닥쳤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함께 내연녀 오이 씨가 있었습니다. 격분한 나 씨는 알몸 상태의 오이 씨를 방에서 끌어내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나 씨가 쓰러진 오이 씨를 계속해서 폭행하는 끔찍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폭행은 5분 이상 지속됐고 오이 씨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사람들이 오이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내 나 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지난달부터 관계 정리를 요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리조트를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폭행을 저지른 나 씨는 경찰에 자수했으며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한편 숨진 오이 씨에게는 남편과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이 씨의 남편 윈 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다 폭행당해 사망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해자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이 씨의 어머니 역시 딸을 폭행한 가해자는 물론 당시 현장에서 폭행을 방관한 남편과 영상을 찍던 친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의를 호소했습니다. 아내 쏘고 촌부리서 깐짜나부리까지 황당 도주극 벌인 남편 검거. 촌부리에서 아내에게 총을 쏜 남편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다른 지역까지 차를 몰고 간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18일 촌부리 박남웅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타놈삭 씨가 바닥에 한 발, 그리고 아내 티다 씨 26세, 일명 스마일의 다리를 향해 총을 쏘는 장면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아내가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타놈삭 씨는 아내를 차에 태워 깐짜나부리까지 이동한 후에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아내 티다 씨는 11mm 권총에 왼쪽 허벅지를 관통당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타놈삭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질투심 때문에 아내를 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약, 중독 문제로 헤어지기로 했었으며 사건 당일 마약에 취해 격분한 상태에서 친구의 부추김까지 받아 총을 쏘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으며 현재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고집 안 부렸으면 안 죽었을 텐데. 사무사콘 말다툼 끝 친구 살해. 사무사콘에서는 술자리 말다툼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 저녁 사무사콘 무왕지역 4번 운하 옆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상카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짜끄리 씨, 일명 비아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상카 씨는 비아 씨가 술자리 옆을 지나가며 여러 차례 듣기 거북한 말을 했고 이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어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상카 씨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총을 가지고 돌아와 비아 씨에게 산발을 발사했습니다. 비아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상카 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깐짜나부리로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현장 검증 과정에서 상카 씨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내 가게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해 반성의 진정성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상해치사 및 총기법 위반 혐의로 상카 씨를 기소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야간 주유소 직원 노린 나홀로 강도, 칼 위협 후 2000바트 털어 달아나.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나콘시탄마랏의 한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자를 노린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경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주유소에 손님인 척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바트 지폐를 잔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여성 직원 수파와디 씨가 위조 지폐를 우려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40바트어치 기름을 넣고 1000바트를 내밀었습니다. 주유를 마치고 직원이 돈을 받으려 뒤돌아선 순간 남성은 돌변했습니다. 직원의 목을 조르고 접이식 칼로 위협하며 어깨에 맨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직원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남성은 칼로 가방끈을 자르고 현금 약 2000바트가 든 가방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 직원과 동료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인이 약물 중독 전력이 있는 지역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적 중이지만 아직 검거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엄마 오토바이 왜 빼서? 수판부리 주유소 장애인 직원 폭행한 10대. 수판부리의 한 주유소에서는 황당한 이유로 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직원은 팔에 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토요일에 발생했습니다. 16세 소년의 친구 어머니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 기름을 넣었는데 돈이 없어 오토바이를 맡기고 갔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 소년과 친구가 돈을 대신 지불하러 왔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난 뒤 소년은 돌아가지 않고 갑자기 주유소 직원 뜨리 씨 34세에게 다가가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뜨리 씨는 팔에 장애가 있고 몸이 약한 편이라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가해 소년은 주유소 직원이 친구 어머니의 오토바이를 빼앗아 걸어가게 만들었다며 화가 나서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으로 눈 주위와 코, 입술 등의 심한 부상을 입은 뜨리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비록 가해자가 미성년자이지만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묵은 갈등이 부른 비극, 푸켓 길거리서 남성 흉기에 찔려 사망. 푸켓에서는 오랜 갈등이 결국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외곽의 한 임대주택 앞에서 59세 남성 짜뚜촉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짜뚜촉 씨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걷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온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내 주먹 다짐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 결과 가해자는 인근에서 단팥죽 가게를 하는 N씨의 동생 모스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경찰에 자수하며 숨진 짜뚜촉 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누나 가게에 와서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누나로부터 짜뚜촉 씨가 또 왔다는 연락을 받고 그를 따라가 다투던 중 홧김에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모스 씨는 죽일 생각은 없었고 누나를 돕고 싶었을 뿐이라며 숨진 이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양측 가족들이 격렬한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숨진 짜뚜촉 씨의 친척과 고용주는 모스 씨, 남매에게 너무 심한 처사였다고 항의했고 N씨는 울면서 당시 상황이 무서워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모스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식당 안 총성, 남편, 아내에게 총 쏘고 도주, 자수 암시, 글 남겨. 이번에는 안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남편이 식당 안에서 아내에게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사건은 오늘 아침 10시경 난 타왕파 지역의 라합 무앙프레라는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34세의 수라싹 차옹 씨가 아내인 31세 파차리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아내의 가슴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파차리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수라싹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인나이 마을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위가 평소 술에 취하면 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심지어 목을 조르며 죽이려 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더 이상 참지 못해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았지만 남편이 앙심을 품고 결국 이런 참극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도주한 수라싹 씨를 추적하는 가운데 그의 페이스북에는 최근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잠시 혼자 시간을 가진 뒤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강압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두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친척들에게 아이들을 부탁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약 환각의 지붕 위 아찔한 소동, 4시간 대치 끝 추락 후 제압. 차이아품에서는 마약에 취한 남성이 지붕 위에서 위험천만한 소동을 벌여 경찰과 주민들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오늘 새벽 6시경 차이아품 보맹 지역에서 솜차이 씨가 마약 환각 상태로 이웃집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손에 식칼을 들고 자신의 목을 찌르려는 시닝을 하며 햇볕을 쬐고 싶다. 접근하면 목을 긋겠다고 소리치며 경찰 및 행정당국과 4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경찰과 친척들이 설득하고 수면제를 탄 물을 건네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지붕과 옆에 있는 타마린드 나무 사이를 오르내리며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집 지붕으로 건너가려다 낡은 지붕을 밟고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직후 현장에 있던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솜차이 씨를 제압했습니다. 친척들에 따르면 그는 오랫동안 마약에 중독되었고 2년 반 전 출소 후에도 계속 환각 증세를 보이며 집을 부수는 등 문제를 일으켜왔다고 합니다. 그는 치료와 재활을 위해 관련 시설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엄마 또 술 마시러 갔어? 아들, 집에 불 지르고 도주. 마하사라캄에서는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은 아들이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정오 무렵 마하사라캄 주브라브 지역 농고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목조 주택 한 채가 전소됐습니다. 불을 지른 범인은 집주인의 26세 아들 차완톤 씨로 밝혀졌습니다. 친척들에 따르면 차완톤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어머니와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집을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오늘 어머니가 또 술을 마시러 나가자 격분하여 실제로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급히 물을 퍼와 불을 끄려 했지만 목조 가옥이라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해 3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집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차완톤 씨는 마약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약 복용을 거부하고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삼촌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방화 후 도주한 차완톤 씨를 인근 학교에서 검거하여 조사 중입니다.
길 묻지마 폭행. 용감한 시민들이 가해자 제압. 오늘 아침 방콕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용감한 시민들의 도움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출근 시간대인 오늘 아침 방콕 에까마이 12번지와 14번지 사이 골목길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남성이 다가와 얼굴을 때렸습니다. 피해 남성은 코피를 흘리며 도망쳤지만 가해자는 계속해서 그를 쫓아가며 폭행하려 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 워라핍 씨와 인근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이 즉시 달려들어가 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를 나무에 묶어두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쳤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아무 이유 없이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피해자는 더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클롱탄 경찰서는 가해자를 연행하여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목에는 부적 잔뜩, 손에는 훔친 테이블, 황당 절도범 검거. 논타부리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의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목에 부적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논타부리 빠끄렛의 한 완자 가게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CCTV에는 목에 셀 수 없이 많은 아뮬렛, 즉 부적을 건 남성이 가게 앞에 놓여있던 검은색 스테인리스 접이식 테이블을 들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용의자 프론사완 씨, 47세, 애칭째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에도 그는 여전히 목에 부적을 가득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훔친 테이블을 150바트에 팔아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습니다. 목에 건 부적들에 대해서는 발견하면 계속 걸고 다닌다. 며 현재 연구 중이라고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완자 가게 주인은 범인의 딱한 사정을 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두렁서 날벼락, 로이엣 남성, 그루터기 태우다 참변. 날씨가 변덕스러운 요즘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르엣에서 벼락을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 로이엣 외곽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때 논둑에서 그루터기를 태우고 있던 51세 남성 스크리 씨가 갑자기 내려친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스크리 씨가 벼락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달려갔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스크리 씨의 시신에서는 벼락을 맞은 흔적인 탄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상 이변 시에는 야외 작업을 피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소 몰고 비 피하다, 번척, 우돈타니 남성, 벼락 맞고 기적 생존. 우돈타니에서도 벼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우돈타니에 사는 윌라이 할아버지는 소 떼를 몰고 벼룩집, 논밭에 원두막, 으로 비를 피하러 갔다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벼락은 벼룩집 옆 나무를 강타했고 그 충격으로 윌라이 씨도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구조대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윌라이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퇴원하여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소를 벼룩집 근처가 아닌 안전한 우리 안에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신을 믿는 친척들은 그의 생존을 기원하며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졸음운전 추정 라용 교차로 충돌 얼음 트럭 사고로 1명 사망. 라용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트럭 충돌 사고로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정오 무렵 라용주 니콘 파타나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얼음을 싣고 가던 육륜 트럭이 우회전하던 트레일러 트럭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순간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트레일러 트럭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얼음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와 충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트럭 조수석 쪽에 타고 있던 미얀마 국적 노동자 2명 중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1명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얼음 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